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헌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131번 지금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면 이라는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이라 선생님이 필기도구를 또 못 가지고 왔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밑줄로 쌤 설명을 대신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설명은 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규 님이 쓴 글인데요. 이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불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도망쳐야 되겠죠, 일단? 그렇죠?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우리 지구가 지금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치죠?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면 뭐 집을 탈출하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지구가 불타고 있다면 아이고 어렵죠. 지구가 불타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우주로 가나요? 달? 화성? 갈 수가 없죠. 땅속으로? 땅속은 지구 아닌가요? 다 지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그동안 다뤘던 기후위기에 대한 글입니다. 볼게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 4월 26일치 표지에 불타는 세계를 이미지화한 사진을 실었다. 이거를 선생님이 좀 실었으면 좋겠는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냥개비로 만든 세계 지도에 누군가 막 불을 붙이는 장면이다. 그러면 성냥개비는 그게 불이 붙는 거라서 여기 불을 붙이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표지 상단에는 기후가 모든 것, 아주 중요한 문장이네요. 문구가 적혀 있다. 전 세계가 지금 당장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설치 예술 작품이라고 한다. 올 3월 국내에 출간된 나오미 클라인의 신간 제목은 새로 쓴 책 제목은 미래가 불타고 있다. 원제 on fire 이다. 미래가 불타고 있다. 지금도 불타고 있고 미래는 더 그럼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저자는 이 책에서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여러분 또래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이름. 입을 빌려 지구에 난 불 비유하자면 그렇죠. 기후 위기를 의미합니다. 서둘러 끄자고 호소한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듯이 행동하길 원합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밑줄. 저는 여러분이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듯이 행동하길 원합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툰베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기업인과 정치인들에게 한 말이다. 기후위기를 대하는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태도가 한없이 여유로워 보여서일까? 기후운동가들은 절박하다. 그들의 구호만 봐도 알 수 있다. 공룡 멸종에 이은 6번째 대멸종을 거론하며 멸종되기 싫다고 절규한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후운동 단체의 이름은 멸종저항이다. 이 단체의 시위 구호 중 하나는 우리는 살고 싶다. 이다. 왜 아니겠는가? 우리가 깃들여 사는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기후재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될 젊은 세대라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청소년 세대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실감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실감을 좀 합시다. 우리. 지구가 더워지는 건 알겠는데 너무 좀 호들갑스럽지 않느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녹아 없어지고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산호초가 절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2019년인가 불이 엄청 났잖아요. 저기 호주 이런데 또 미국도 불 엄청 많이 나고 끊이지 않는 대형 산불,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은 또 어떤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주말에 비 많이 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비 많이 옵니다. 폭염 너무 더워요. 또 어떤가? 전 세계 청소년 수백만 명을 동시다발 기후 파업으로 이끈 것은 이러다가 우리의 미래가 사라질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때문인지 모른다. 또 그 정도 이상기후 현상을 두고 재앙이라고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재앙이죠. 그러나 기후변화는 일정한 단계를 넘어서면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끼쳐 증폭된다. 증폭된다면 플러스 돼가지고 이게 빵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은 이를 되먹임 작용이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극지방, 즉 북극과 남극의 눈과 빙하가 녹으면 태양 복사열의 반사량이 줄어. 그러니까 태양의 열이 지구로 오잖아요. 그럼 이게 100% 다 받는 게 아니라 되보내는 게 있어. 즉 이렇게 오면 태양의 열이 오면 이게 반사한단 말이야. 이것이 대기에서 반사하고 물에서도 흡수하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눈이나 얼음은 그게 더 많이 잘 반사하잖아. 마치 유리와 같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우리 겨울에 눈 쌓인 길을 가면 요란히 눈이 좀 부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의도야.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북극에 얼음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반사한다는 얘기지. 남극 또한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만큼 반사량이 이게 올라가는 게 줄겠지. 그러면 그만큼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야? 지구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더 뜨거워지겠지.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면 북극에 있는 저기 시베리아,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 워낙에 추워가지고 얼어있어. 영구란 말은 거의 오래오래 얼어있는 땅이 있단 말이야. 그 땅을 파보면 밑에 얼음이 있어. 근데 뜨거워지니까 그 얼음이 녹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갇혀있던 많은 다량 온실가스가 보통 이제 메탄가스 있잖아. 메탄가스가 많이 있다는데 이거 굉장히 무섭다고 해. 대기로 방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방출되면 그만 지구가 더 뜨거워지겠지.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되겠지, 여러분. 자, 기후변화는 이렇게 지구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야. 산업화 과정, 우리 18세기에 경제화, 공업화 되면서 땅속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공장을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땅속에 잠들어 있던 탄소, 즉 화석연료는 적어보세요. 석탄, 석유를 말하는 거야. 처음에는 석탄을 캤지. 그러다가 석유도 캔 거야. 깨워 대기 중으로 마구 뿜어낸 것이 화근이었다. 산업화의 길로 들어선 뒤로는 고삐가 풀린 것처럼 성장만을 추구했다. 화석연료라는 석탄, 석유라는 쉽게 캘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근대가 아니라 근대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15세기, 16세기 이후 인류 문명을 탄소 문명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다. 탄소가 주된 거 있는 석탄과 석유로 인해서 발전했으니까 탄소 문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 후과 그 뒷감당은 우리가 지금 목도 눈으로 보고 있는 바 그대로다.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게 배기가스가 나오니까 자동차가 석탄, 석유지, 휘발유, 경유 쓰면 뒤에 배기가스 나오잖아. 그것이 지구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섞여 있는 탄소가 많아지는 거지. 40% 이상 높아졌다. 대기에 쌓인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도를 이미 1도 높였다. 왜? 온실효과라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있잖아. 태양으로 받으면 내보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내보내면 지금 뜨거워지니까 또 다 내보내면 지구가 얼어. 그래가지고 한 20-30% 받고 70-80%는 내보내는 거야.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거야. 온실가스가 마치 담요를 덮어놓은 것처럼. 그러면 지구가 엄청 올라가는 거지.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데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414ppm이야. 얼마 남았어? 계산해봐. 36 남았네. 기후위기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한 성장을 추구해온 대가, 공장 만들고 자동차 막 사고 이런 것들 대가로 인력의 나라든 비용 청구서다. 따라서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도 전적으로 우리가 쥐고 있다. 특히 우리 같은 어른 세대가 쥐어야 되겠죠.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18년 내놓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1도가 올랐으니 나머지는 0.5도 뿐이지. 파국 끝장을 막으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탄소를 아예 그냥 내보내지 않는 것이지.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제활동과 일상이 적지 멈췄음에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고작 7%밖에 안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45% 2030년이면 10년 남은 거잖아. 9년 남았는데 이게 45%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급격히 줄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 일상을 많이 이제 불편하게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안 타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뭐 전기 잘 아껴 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자는 거잖아. 방법은 나오미 클라인이 쓴 미래가 불타고 있다에서 제안한 것처럼 비상하게 행동하는 거야. emergency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봐봐, 비상사태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에너지를 기후 위기를 막는 행동에 쏟아 부을 수 있다. 라고 의미 있는 문장으로 여러분이 옮겨 적으시면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어른 세대로서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을 하고 있지만 막상 행동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차를 최대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덜 쓰고 전기 좀 아껴 쓰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 이런 것들 있잖아. 잘 안 쓰고 하는 것들을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 그런 행동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집이 불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